플랫마이어 커브 비교하기를 보겠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그룹 혹은 뭐 필요시에는 세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 간의 생존 함수 간에 과연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그랭크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이 로그랭크 테스트는 2개 이상의 생존 곡선을 통계적으로 이제 비교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항상 어떤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통계적인 테스트는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는데 로그랭크 테스트에 있어서 이 귀무가설은 비교하려고 하는 생존 곡선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어떤 시점에서 이 두 개의 생존 곡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즉 로그랭크 테스트에서 p-value가 0.05 미만으로 나오게 돼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두 그룹의 생존 곡선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로그랭크 테스트에서 p-value 0.05 미만인지 아닌지 사실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R에서는 로그랭크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serve dif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SUBDT라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20명의 환자에게서 젠더와 LC 간경변증 여부에 따라서 간암 여부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SUBDIF라고 쓰면 되죠. SUBDIF라고 쓰고 항상 서바이벌 객체는 대문자 S입니다. serve HC period HCC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물결 1로 썼었죠. 전체 환자를 다 볼 땐 1이지만은 LC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물결 다음에 LC 우리가 관심 있는 인자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SUV.DT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끝납니다. 로그랭크 테스트가 벌써 이미 이루어졌고 p-value는 0.02 즉 간경변증 유무에 따라서 두 간경변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간의 간암 발생률 혹은 생존 함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방금 역시 보통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로그랭크 테스트만을 위한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체로 담아서 플러스로 F1을 하면은 안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를 그리려면은 꼭 로그랭크 테스트가 아니고 서바이벌 함수의 객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serve fit 이 상태의 객체를 담아야 됩니다. LC 데이터는 SV.DT. 자, 이거는 그려지죠. 이거는 플러스로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곡선이 그려지는데 아마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쁘게 그래프에 레전드도 붙이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LC가 없는 환자는 이만큼 생존율이 높은데 LC가 있는 환자는 이렇게 생존율이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생존 함수에는 p-value 0.02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해봤고요. 역시나 조금 이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서브마이너 패키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서브마이너라고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인스톨 패키지로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서브마이너 패키지를 로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쓸 데이터는 조금 좀 큰, 앞에는 이론 때문에 20명만 있는 환자 데이터였는데 이번에 조금 좀 큰 데이터 survival underbar ex1이라는 데이터를 sub.dt1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명입니다. 변수도 10개로 훨씬 더 많고요. 변수 이름을 보시면은 ID, 젠더, 여기 써놨죠. ID, 젠더, 연령, 간경변증 여부, 생존 여부, 그 다음에 HC 간암 발생 여부와 기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거 두 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서바이벌 객체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서바이벌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F1 serve fit이었죠. serve death를 볼까요? death year death 전체 환자를 볼 때는 1 데이터는 SV.DT1 자, 그러면 GG serve plot F1
카플란 마이어 커브 벌써 나오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생존이 이렇게 자꾸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센서링된 데이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GGServe 플랫의 제일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의 카플란 마이어 커브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 발생했는 사람, 간암 없는 사람의 생존율 한번 차이를 볼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f1.hcc에 담겠습니다. surfit, serve, death, year, death 하고 여기 물결 자리에 뭐가 들어야 될까요? hcc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팩터가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는 sv.bt1 뭐가 잘못됐죠? death year가 아니고 death yr이죠. 자, 그러면은 GGServe 플랫 f1.hc 근데 이제 confidence interval 좀 없애보겠습니다. confidence interval은 false. 그림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커브가 나오고 HC가 없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생존율이 더 높은 커브를 보이고 HC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존 커브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GGServe 플랫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여기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의 기능들만 보시고 필요한 것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f1.hcc 그대로 두고 confidence interval 없애는 대신에 나는 뭐 리스크 테이블을 넣어달라 하면 리스크 테이블이 나오겠죠 밑에. 두 개의 p-value가 없는데 p-value도 같이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p-value도 나오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x축이 time인데 x축을 바꾸고 싶다. x 레이블을 나는 years after treatment y축도 바꾸고 싶다. y축을 예를 들어서 뭐 death probability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은 바뀌죠. y축 바뀌고 x축 바뀌고 넘버 리스크의 p-value까지 다 모두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는 지금 2년에 하나씩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나는 1년에 하나씩 그 넘버의 리스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인터벌을 바꿔주면 됩니다. break time.by는 난 1년에 한 번씩 봐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의 리스크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한 거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서바이벌 커브를 꼭 이런 방향으로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암의 발생률 혹은 뭐 재발 발생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우리가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리커런스 레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생존 커브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커브를 이렇게 0에서 시작해서 뒤집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서바이벌이지만은 이걸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스 레이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serve fit, serve death year, death HCC 데이터는 sv1.dt1 이렇게 해서 gg serve plot f2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생존율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럼 사망률을 구해볼까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망률을 구하려면은 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을 때는 옵션만 하나 주면 됩니다. 펑션은 이벤트로 이렇게 주면은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뒤집어지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사망률이 있어서 누적 사망률이 HC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높고 HC가 없는 사람들이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옵션을 이만큼 많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카플란 마이어 커브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Y축도 바꿀 수 있고 뭐 X축도 다 바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까지 다 죽지만은 어떤 커브는 이렇게 너무 낮게 Y축이 아무리 가도 30%, 2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Y축의 리미트를 30%까지 두면은 훨씬 더 두 개가 차이나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이렇게 이런 수많은 옵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시면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메디안 서바이벌도 직접 구해주죠.
메디안 서바이벌이 언제인지도 그림으로 표시해주고 넘버의 리스크, 가로 안에 넘버의 리스크 안에 전체 환자 대비 몇 퍼센트 환자가 팔로업 기간에 남아있는지 그런 것도 나타내주고 센서링, 각 시점마다 센서링이 몇 명씩 됐는지도 이렇게 우리 러그라고 하죠. 러그 피겨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X축, Y축 이름도 다 바꿨고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또 하면 너무 그래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그런 옵션들만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